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11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곽수정 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저 이종훈이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양해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창훈 검사가 사망하면서 국정원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을 또 수사를 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2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였죠. 무기 구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미국의 무기 자산을 들여오게 될지 군사안보 전문가 김민석 기자와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평가와 의미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수요일 3부와 4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에는 이 정치 철새의 계절을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 지금 막바지로 접어드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는 하지만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그리고 이 변창훈 검사까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수사 또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배경 관련해서 뒷말이 돌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검찰의 입장 또는 이제 수사 차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변창훈 검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금 전형적인 물타기나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본다면 어쨌든 이 사건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중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그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지시에 비춰보아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는 저는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봤을 때 수사는 계속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라디오 혹시 옆에 켜놓으셨습니까? 약간 잡음이 들리는데요. 혹시 켜놓으셨으면 좀 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좀 뭐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뭐 이러면 검찰이 결국 매번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검찰 내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도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네. 변창훈 검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를 만들고 또 이 과정에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에 관여된 정도가 좀 다들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이제 그 고려를 하지 않고 일괄 그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좀 무리수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간의 조사 과정을 보면 그 사건에 관계된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은 실제로 그 증거 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를 했고 지시를 했고 이런 진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네, 검찰의 입장에서는 3명의 혐의가 다 중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책임론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단 말이죠. 이 정치보복성 수사 아니냐. 결국 과거에 이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인사불이익을 당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석열 지검장 책임론 제기의 이면에는 제가 볼 때는 수사 방해나 지연 또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그때 검사나 변호사한테까지 누가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지시했느냐. 이런 사건을 정말 기획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런 걸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에 대한 그 책임 추궁 그리고 그런 세력들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또 이제 사퇴 얘기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사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그야말로 예합이라고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고요. 네. 오히려 윤석열 지검장은 흔들리지 말고 사건만 보고 뚝심이 수사를 지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과도한 압박 수사. 이게 결국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지금 쭉 보시면서 실제로 그런 약간 강압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사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공정하게 그동안 과정에서 한 번도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온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조인들 같은 경우 특히 검사들의 경우에는 명예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손상이 되었다고 봐서 다른 일반인보다도 더 과도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이것이 어떤 검찰의 압박 수사로 인한 그런 죽음이라고 보기는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비선 보고 혐의를 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지난 6일날 재판에 출석해서 또 수석 그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같은 질문하느라 고생하신다 이렇게 미소를 띄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 정말 분노 유발자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추명호 전 국장이 1차에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고 2차에서는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차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서울 고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 처발 강남 땅 매매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검찰의 수사망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도 문건을 한 170건 가량 만들었는데 하지만 이건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로 알려진단 말이죠. 이 부분도 결국 검찰에서 규명을 해야 할 텐데 규명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 그 보도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국정원 그 개혁 특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된 상태로
고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아, 예. 이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의혹이 또 이제 제기가 됐단 말이죠. 이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이 이제 금품 수수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 약간 물타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착수는 조금 오래 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사건이 이 시점에 너무 신속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모종의 또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흘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문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너무나 그 수사 상황이 자세하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전병헌 수석과의 관련성 그 부분은 전혀 수사가 되지도 아직은 않았고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마치 전병헌 전 수석이 확실하게 관여된 것처럼 그런 식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물타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제기된 의혹은 파헤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수사 자체는 성역 없이 수사돼야 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의혹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즉각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수사 대상에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당사자의 신변과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또 의혹도 지금 연달아 지금 터졌단 말이죠. 이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것도 또 이게 참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의 기소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은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될 사건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 보도 내용을 보고도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실제로는 정말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제가 볼 땐 고민을 하다 공소시효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지만 오늘 그 탁현민 행정관이 기소된 내용은 정확하게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됐는지를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 설치 이제 이거 허가받지 않고 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공직선거법이 선거법 위반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의 이런 조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 저희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법원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조금 이거 좀 공직선거법 조항에 좀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는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사실 청문회를 하다 잠깐 나온 상황인데요. 네. 지금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헌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 내용에도 그다지 문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소송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령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